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6월달은 병해충 발생의 핵심 기점에 있고 또한 가을 착색, 즉 최종 가을 결과물의 가장 기반에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6월달에 내가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을의 최종 결과물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달 핵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5일입니다. 곧 있으면 6월 중순에 접어들겠습니다. 따라서 6월 이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적과를 종료를 하셔야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번 중심과 위주로 남기셔야 합니다. 본 가수원도 착과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과 비례도 아주 양호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노린지 피해라든지 기형과 동독과는 제거를 하시고 만약에 열매가 현저히 적다면 그런 피해가도 여러분들이 수세 차원에서 남겨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세력을 감안해 가지고 착과량을 조정하셔야 되고 지나치게 많이 다시면 해거리의 주요 원인을 유발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욕심을 내 가지고 많이 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수세가 약하다면 좀 더 따내시고 수세가 강하다면 좀 더 착과량을 늘리는 것이 수세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착과량이 많다면 전체 착과된 열매 중에서 평균 이하의 열매, 즉 굵기를 따라잡지 못하는 열매만 제거하시면 충분하다. 현재는 거리 적과의 개념은 없습니다. 가지의 힘이 세다면 열매 수를 더 남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열매끼리 이렇게 나중에 붙을 것이다. 가을 돼가지고 굵은 것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약이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순나박이라든지 잎말이라방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 굴딱하는 그 면적을 감안해 가지고 열매를 최종 착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서 사과콜라에서는 가급적이면 해당 월 되면은 중요 핵심 사항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가급적이면 방송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 방송의 목표는 교육방송, 즉 여러분들이 전부 다 농사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영농기술교육방송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이 내 마음에 100% 온전하게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로 영상 촬영 후에 저녁 야간 늦게 이 영상에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소모도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우리 핵심 멤버한테는 문자를 안내하고 있는데 문자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해서 주로 새벽에 또는 밤늦게 보내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100%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구독 또는 최소한 좋아요 한 번씩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힘을 입어가지고 더욱더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돌아와 보니까 상당히 수관이 조금 복잡합니다. 열매의 굵기라든지 열매의 착과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열매 굵기가 제 마음에 상당히 든다. 여기는 M9 작은 대목 31년차 후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1996년도, 1997년도에 시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M9 작은 대목이라도 상당히 대목골을 보시면 실생화가 되어 있다. 나무 수세가 처음에는 상당히 약했는데 비배 관리를 통해서 상당히 건전하게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관 안쪽에 돌아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이래 되면은 햇볕 투입량이 적어지고 또 과습을 유발하면은 갈반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늘이 보이게끔 도장지를 제거를 하셔야 되고, 앉아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하늘이 잘 보여야 됩니다. 이 왼쪽 부분에는 상당히 뻥 뚫혀가지고 통로가 확보됐습니다. 이 나무 하나, 둘, 세 나무를 보면은 상당히 수관이 복잡합니다. 여기 중간에 섰는데 여기서 봐서도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직 가온주께서 복수와 양이 많다 보니까 손이 닿질 않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밭의 핵심은 착과량도 좋고 열매 비대상도 상당히 좋은데, 결과적으로 6월 달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가을의 결과물은 확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잎의 전체 동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또 가을의 착색을 위해서, 또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6월 달에는 가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반이 되는 달이 바로 6월 달이다. 그래서 도장지 제거를 지금부터 좀 일찍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여러분들도 내 가수원에 들어가 가지고 열매가 따박따박 내 눈에 보이는가, 나무 밑에서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이 잘 보이는가, 잘 보이지 않는가, 잘 보이지 않고 복잡하고
가려 있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거하시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햇볕이 충분히 들어가줘야 내년에 사용할 금년도 꽃눈이 충분히 잘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꽃눈은 좋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선을 보시면 혹가다 한 번씩 열매가 노랗게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결실이 되지 않았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열매가 작습니다. 겨우겨우 만들어진 꽃눈이었는데 결실됐습니다. 탈락되는 그런 현상이라든지 그들 속에 보면은 황화 현상도 일부 나타납니다. 물론 요거는 황화 현상은 아닌데 일부 황화 현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6월달은 병해충 방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액화가 되겠습니다. 다 따야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요거는 정관대 요 위에 건 액화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온주가 최종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6월달은 병해충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점 낙엽병이라든지 갈색 무늬병, 탄저병, 겹무늬 썩은 병, 복수화수 나방, 심식나방, 특히 응애류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감염되고 만약에 육안에 관찰되었다면 정말로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제 위주로 철저한 방제, 충분한 양량을 통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방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육안에 관찰됐다면 그 가수원에는 그런 병원균들이 내재, 즉 잠재적으로 감염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사과콜라에서는 단 하나의 병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방제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가을에 수확을 하시기를 절대로 제가 원하고 단 하나의 병도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제가 관리를 하고 또 청변지어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사과콜라를 믿고 계속 따라와 주시면 가을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전후부터 6월 하순경에 본격 장마기에 접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마기가 오면은 보통 짧게는 15일 이상 길게는 25일까지 약을 치지 못합니다. 그때 모든 잠재되어 있던 병원균들이 폭발적으로 감염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달의 방제가 가을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의 달이다 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면 시비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좋은 품질의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약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약 친다고 이 이파리가 두꺼워지느냐, 약 친다고 이 열매에 고두병이 사라지느냐, 오지 않느냐, 약만 친다고 해서 가을에 이 열매가 빨갛게 색깔이 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수세 관리, 미량 원소의 토양 시비, 시비량의 조절, 연면 시비 이러한 복합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정말로 결과물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타납니다. 당연히 가격도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칼슘도 쳐야 되고 인산가리도 쳐야 되고 마그네슘도 쳐야 되고 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걸 먼저 쳐야 될지 사실은 정말로 헷갈리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따라서 정규 방제하실 때 섞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정규 방제 이외에 사이살포 즉 특별 방제하실 때 제가 다이세넴을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그걸 칠 때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인산가리 PK, 한 번은 칼슘 CA, 한 번은 MG, 마그네슘을 가용하셔가지고 방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중에 제품화되어 나와 있는 제품들의 종류가 각각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칼슘만 해도 제가 400가지 이상을 보는데 어떤 분은 국내에 한 600종류 이상이 출시가 되어서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각각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정말로 잘 하셔야 합니다. 사과콜라에서는 직접 살포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칼슘은 16대 원소 중에 이동이 정말 어려운 성분이 바로 칼슘 CA입니다. 그래서 칼슘 CA의 이동을 돕는 붕산비를 반드시 일정 부분 같이 혼용하셔가지고 살포를 하셔야 합니다. 꽂히고 유과기 때부터 7월 말까지 CA 흡수량의 전체 흡수량의 약 70% 이상을 필요로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확 전에 1, 2회 칼슘은 저장력 증대와 착색 효과에도
기여를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흡수량이 극대화 요구되는 7월 말까지 살포를 자주 해달라. 그래야만이 착색에 도움되고 칼슘 결핍 현상 등도 예방이 된다. 이동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붕산비도 100g 정도 가용하셔가지고 살포를 하셔야 칼슘의 이동 효과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사과 콜라에서는 공식적으로 2027년도에 사과 콜라 전용 칼슘을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이 10분, 15분 되는 짧은 영상에다가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함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제가 우선 생각나는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미처 다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댓글에 질문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즉각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6월 달에 인상가리 살포는 이 질소와의 기량성을 통해서 내년 꽃눈 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황산가리 토양 시비도 반드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는 이 수채 내로의 질소 흡수를 상당히 차단시키고 황S는 착색에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색깔이 나빠가지고 뭘 뿌리고 뭘 치고 절대 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자꾸 뭘 친다 해가지고 깔이 빨갛게 물들 수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착색을 잘 내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인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이 열매를 하나의 단지 도구로 규정했을 때 단지 속은 제한된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 속에 착색을 방해하는 질소 N이 꽉 차지 못하게 착색에 관여하는 가리나 황, 칼슘 등이 일정 부분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투입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병해충 방제입니다. 색깔이 좋고 알이 굵고 열매가 굵고 다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해충이 와가지고 잎이 낙엽이 되고 열매에 탄저병이 발생되고 겹물이 썩은병이 감염돼 가지고 전부 다 기스가 발생되고 주스공장, 잼공장으로 다 수송해 버렸다. 그러면 손실이 엄청나고 소득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월달은 병해충 방제의 핵심 기점이 됩니다. 지금 만약에 병해충이 발생된다, 또 잠재적으로 감염되어 있다 한다면은 만약에 확산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홍로, 탄저병이 정말로 심할 때 40%, 60%를 바닥에 다 떨구고 잼 공장으로 가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탄저병이 발생돼 가지고 탄저병 약을 3일, 4일 또는 이틀 간격으로 매일 약을 칩니다. 절대 병이 잡히질 않습니다. 더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잠재적으로 모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호제 위주로 충분한 양량을 통해서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빠졌네요. 5개가 다 결실되었습니다. 한번 발생되면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6월달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해충 방제의 핵심 기반은 바로 6월달이다 라고 강하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방제 약제는 코론사이드 수화제 플러스 다이세렘 수화제 플러스 강조드렸던 인시표 액상 응예 플러스 순나방 전문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햇순에 진딧물이 만약에 많이 보인다면 진딧물약 스트레이트 팡팔에 트랜스폼 모벤토 힘센 이러한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진딧물 있으면 가감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코론사이드를 방제를 하셨다 그러면은 6월달에는 델란수화제 1회를 반드시 살포하셔야 됩니다. 특히 7월달에 델란수화제를 추가적으로 제2차 방제를 한 번 더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델란수화제는 사정 복합비료를 절대 가용을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살충제는 슈페리온 또는 트레본 1.5 또는 바로확 수화제 또는 바로확 액상이 있습니다. 또는 옥타브 액상도 있습니다. 여기에 진딧물이 있다면 아까처럼 트랜스폼 스트레이트 팡파 중에서 택일 하셔가지고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햇순 끝 또는 절단면 하고 난 다음에 새순이 노랗게 나오는데 보면은 진딧물이 오글오글하게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진딧물이 너무 심해지면은 잎도 지저분하고 열매까지 옮겨서 달라붙어 가지고 열매도 검게 변하는 거름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진딧물이 너무 심하다면은 진딧물 약을 반드시 살포를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사과콜라 방송은 여러분들의 사과 농사의 성공을 위한 기술 교육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스킵 건너뛰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마전과 장마종 잎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잎을 두텁게 하고 두꺼우면 갈반병에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리와 칼슘은 조직을 강하게 합니다. 아울러서 착색에도 관여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